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레시피를 하고 있는 춘희 아줌마입니다. 전번에 9월 13일 날 부동산 정책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후소 조치가 또 나왔습니다.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지던데, 첫 번째가 이제 분양권, 입주권도 무주택으로 치지 않고 주택으로 이제 간주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에 관한 여러 가지 개정안들이 나왔거든요. 그걸 제가 PPT로 만들어서 알아보기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PPT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PPT로 9.13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이 있는 걸로 친다입니다. 그러니까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개정안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한 7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유주택자로 집 있는 걸로 친다는 거고요. 그리고 추첨할 때는 무주택자가 우선으로 공급해주는 방향으로 한다는 거고, 그리고 사전에 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한답니다. 뭐 이제는 뭐 줄 수가 있고 이런 일이 없겠죠. 그리고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 이 부분도 신혼부부한테 특별 공급에서 제외를 시킨답니다. 그리고 세대원의 배우자에게 청약 자격을 부여해 주기도 하고요. 전매 제한 등 제반사항 여러 가지를 계약서에 적어야 된답니다. 의무적으로 적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주택 소유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보유에도 제외를 시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7가지를 좀 꼼꼼하게 더 깊이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그걸 먼저 하기 이전에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할게요. 분양권은 그냥 일반 분양입니다. 일반 분양이고,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비싸게 분양을 받고, 대신에 세금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등기 이전하기 전까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입주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입주권은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싸게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주비라든지 뭐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입주권을 사람들이 많이 재테크로도 그렇고 또 내 집 마련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헷갈리지 않고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7가지를 상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분양권과 입주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이제는 제외를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급받아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를 한답니다. 외에도 있으니까요.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하지만 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된답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잘못하셔가지고 나중에 뭐 유주택자가 돼가지고 세금을 공제받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기억해 두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첨제 공급시입니다. 이때는 추첨으로 통해 가지고 무주택자한테 더 많이 75% 가까이 먼저 공급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또 잔여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수요자에게도 동등하게 또 공급을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운송 공급받는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하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6개월 이내에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집이 팔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팔고 내가 입주하게 되거나 주택을 사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내한테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엄청 크더라고요. 이게 어길 경우에는 공급 계약이 취소가 되고요. 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게 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라 합니다. 이거 엄청 큰 거지. 그리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처해진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청약을 받아가지고 집을 이사하기 전에 무조건 집을 팔아가지고 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꼭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여러가지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사전 공급 신청 접수도 이제 허용을 한다네요. 그러니까 뭐 밤새도록 줄을 쓴다든지, 뭐 대리로 누굴 주석에 만든다든지, 담요도 뭐 쉬고 뭐 밤새도록 그게 기다리고 막 그런다든지 그런 일을 이제 조금 없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공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네요. 이것도 좋은 거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처분했어도 신혼부부들한테 특별 공급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줬는데 지금은 제외를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답니다.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이번 정책은 대체적으로 주택이 없는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세대원의 배우자의 청약 자격도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민영주택 중 특별공급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하여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사이 또는 며느리는 세대원 자격이 주어져서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전매 제한 등 제한사항 공급 계약서에 표시 의무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계약서에다가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의무를 한다는 거예요. 안 적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 매수자도 포함되는데 계약서 작성 시에 전매 행위 제한 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및 이행 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된답니다. 이거는 또 부동산에서 많이 도와줄 거니까 계약서 할 때는 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주택 소유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에서 제외를 시킨답니다. 현재는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실제 동가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 제외를 시켜버린답니다. 내가 집을 살 때 여러 가지 가점 점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점수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무주택이었던 기간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리고 등본상으로 세대 구성을 가지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식구가 얼마나 딸리가 있느냐, 그리고 청약 가입 기간은 내가 언제 넣었느냐, 이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걸 3개를 보태가지고 가점 점수가 나옵니다.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아파트 투유라는 걸 치시면 밑에 아파트 투유가 나옵니다. 자,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보면은 쭉 밑에 내려오면은 청약 가점 계산하기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를 딱 누르시면은 무주택 기간 뭐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 뭐 얼마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뭐 10년, 12년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거를 체크하시고 그냥 또 분양 가족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청약 통장 가입을 넣으셔가지고 내가 청약 가점 계산하기를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1순위가 2순위가 되고 뭐 이렇게 아파트가 분양받을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알고 있으면은 10점 뭐 몇 점 차이에도 내가 2순위로 3순위로 밀려날 수 있으니까 무주택자인 사람들한테는 꼭 이걸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석조치 12가지 기타 사항들이 있는데 12가지를 쭉 적어 놨는데 12가지 중에 조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세 번째가 미성년자 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를 명확하게 한답니다. 미성년자는 이제 주택 공급에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택 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를 명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거주자나 일정 기간 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강화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아홉 번째, 분양권 등의 소유권 이전 시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기준 1 이랬습니다. 이런 거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실거래 신고서에 따라 판단하며 상속 정여의 경우 공급 계약 해지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의 경우 매매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고 미분양분 주택을 최초 공급 계약, 매수 후 공급 계약은 제외시킵니다.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꼭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적격자 청약 자격 제한 완화를 시킨답니다. 비수도권에는 1년에서 6개월, 대신에 투기나 청약 가열 제한을 제외된답니다. 그리고 위축지역 1년에서 3개월 이렇게 이제 완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꼭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PPT로 만들어 가지고 꼼꼼하게 여러 가지 이렇게 알기 쉽게끔 풀어 놓았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후속 조치가 한 19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나 다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꼼꼼히 체크하셔야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셔도 되고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지 갖고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뭐 이 간단한 어떤 이런 거는 다 치가지고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내한테 유익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